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범사원, 오늘은 61쪽이죠. 그 61쪽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문장을 한번 읽고 그래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59쪽에 지난 그 요범사원의 선사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61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사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공선생은 당신이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자식도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들이 하늘의 응징이지만 그러나 바꾸어질 수 있다. 당신이 다만 덕성을 개발하고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많은 음덕을 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음덕을 쌓기만 하면 된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음덕과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1조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행운을 재창조하는 방법들이다. 이러고도 당신이 그 행운을 향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우리가 덕성을 개발하고 선행을 부지런히 닦고 그리고 그 선행을 닦는데 양덕으로 닦느냐, 음덕으로 닦느냐. 양덕이라는 거는 뭐죠? 선행을 하고 자랑질하고, 선행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안 알아주면 공치사를 해서라도 보답을 받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면은 양덕이 되는데, 음덕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내심이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복의 대부분은 무엇이죠? 과거생에 지은 것이거든. 과거생에 지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것이 좋은 보답이든 힘든 보답이든 간에. 그러면은 지금 이 짓는 복을 공치사를 하거나 남들이 다 알아주게끔 이렇게 수를 내놓으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게 공덕이 복이 여물기도 전에 그 복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좋은 인연의 토양 속에서 잘 이제 성장해서 그것이 그냥 나다를 하나 까먹는 거하고 그 복이 씨앗이 돼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천천히 자라나서 이 여러 가지 또 10배, 20배, 30배 그렇게 나달들은 그냥 먹으면 한 알이고 그렇게 다시 또 심어서 씨앗이 되면 여러 개가 되는데 음덕은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짓고 그 음덕으로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지은 복은 나를 못 떠나요. 남들이 알아준다고 안 알아줘도 나를 못 떠나요. 때가 되면은 자연히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고도 당신이 그 행운을 향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인과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 16번째 장 능정업장분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생에서 현재생으로 연결되는 고리에서 무엇을 다른 사람이 가벼이 여기고 또 멸시하는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업장소멸의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금생의 수지독성,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그 공덕으로
마찬가지로 선수의 제업이 바로 소멸하고 미래에 안욕자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된다는 이런 인과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있죠. 그 밑에 역경은 사람들이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씌워졌다. 만약 모든 일이 변화의 여지 없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라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역경을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내용인데 그거를 공자님이 이제 집대성해서 그 뒤에 계사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역경으로서의 체계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역경을 통해 역경은 이제 13경으로도 통하고 5경으로 쳐도 5경에 들어가고 옛날 이제 또 선비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반드시 읽는 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역경이 군자라는 거는 이제 이 도덕적 수준이 높고 지와 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군자라 그래요. 군자가 흉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뭐냐면 이런 고상한 사람들이 이 흉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짐작하고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혀 변수가 없다면은 인간사에 전혀 변수가 없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을 좋은 일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항상 뭐냐면 과거생에 내가 뭐를 했든지 간에 과거생에 한 거는 변수가 안 돼요. 그냥 고정돼 있어요. 상수예요. 그러죠? 전생에 우리가 지금 이전까지 했던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미 했던 일이야. 그건 변화가 그거를 뭐 다시 안 했던 거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이 지금 우리 마음 있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우리 마음은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변화선상에 있는 마음이거든. 우리 행동은. 그래서 현재 이후에 이게 내 업은 변화 가능한 상태인데 우리는 이 변화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전에 하던 것과 비슷하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전에 하던 거에서 뭐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조금 덜 하기도 하고 또 조금 곱해서 하기도 하고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꼭 이런 거하고 비슷해. 삼보전진 이보후퇴, 삼보전진 이보후퇴, 이보전진 삼보후퇴, 일보전진 일보후퇴 이러면은 막 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대략 뭐예요? 더하기 빼기 이러고 나서 보면은 그냥 그 자리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했던 우리의 업은 어떤 게 있냐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어제 좀 많이 줄였으면은 이상하게 오늘은 보상받고 싶어서 조금 더 먹게 되고 또 좀 과하게 했으면은 조금 줄여야겠다 해서 조금 줄이는데 그게 기본 평균 수치를 크게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면서 뭐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냥 평균 수치로 간다고. 그래서 대부분은 상수에,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상수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변수를 일으키는 건 뭐냐? 극선극악. 그러니까 극선극악이라는 건 뭐예요? 선이, 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극이라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것만이 극이 아니고 꾸준하게 변화 없이 하는 거. 왜 이렇게 더하기 뭐 2보 전진 3보 우퇴가 아니라 1보 전진, 또 1보 전진, 또 1보 전진, 또 1보 전진, 또 1보 전진. 이러면은 이게 극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 계단이 1000개가 있는데 한 계단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나 이게 꾸준하게 이게 뒤로 밀리지 않고 올라가면 이게 극선이죠. 그 극악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요? 한 계단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저기 타협하면서 자꾸 한 발씩 계속 밀리면서 차츰 이게 바닥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극성 극악을 무슨 굉장히 강렬하고 그 세상에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뜰 만한 일만 극성 극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꾸준하게 하는. 그러면 요범 선생도 극선을 했거든. 어떻게 극선을 했냐면은 그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이 운곡선사가 공과격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당시 상식으로 보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선 리스트 악 리스트 쫙 잡아가지고 오늘 한 거 있으면 공표, 이쪽을 했으면 이쪽을 공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도 하나 하고 이쪽도 하나 있으면 0. 이렇게 해서 그날 매일 뭐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서 이 몇 개를 목표로 하냐면 3000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거 다 치우고 플러스 3000개를 목표로 달린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 속으로 누구를 욕을 했으면 하나 빼고 그쵸? 이렇게 인색했으면 또 하나 빼고 뭐 이러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서 이게 플러스 3000개를 만들려면 굉장하죠. 꾸준하게 3000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옛날 신선들 중에서 이제 이 8대 선인들이 뭐 여동빈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신선이 되려면은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신선이 되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뭐를 시키냐면 선행을 짓는데 기본 3000개 짓는 거예요. 3000개를 이렇게 밀리지 않고 3000개 이상의 선행을 지으면 사람이 업의 흐름 자체가 이게 변해버리거든. 이 궤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상식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요범 선생은 이제 3000개의 선행을 하기로 뒤에 결심을 하는 그런 자리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선악의 기준. 예, 그러니까 그 선악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기준 위에서 행동한 것들은 악이고 이타적인 기준에서 한 거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상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고 당신들은 내가 주가 되고 당신들은 종속적이어야 된다 이런 왜 기준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준 위에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뭐냐면 반드시 이게 뭐죠? 이기적인 행동이 움직이거든.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요게 요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이게 나는 이만해 보이고 남은 요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딱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남도 자기 입장에서 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이에요. 자기는 이 부분이 상식이거든. 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자기는 이쪽이 상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만한 분이 요만한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만한 분이 이만한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러죠. 당신은 왜 이렇게 분순 없는 행동을 하냐, 서로. 서로가 이게 바라볼 때 서로가 분수 넘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크기가 이게 그냥 정상 사이즈가 아니고 부풀려서 생긴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부풀려서. 이 만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고 만심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과대 해석, 이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자기 자신이 상대에 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자기 자신이, 거대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작은 존재들은 자기한테 종속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이렇게 그게 당연하고,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쌍방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은 그래도 어떻게 좀 이게 외형적인 질서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국제관계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도 중국도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고 이 끝없는 탐욕이 서로를 이렇게 상대를 사이즈를 이렇게 네가 요만한 줄 알렸다 이렇게 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불안불안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회오리에 감겨요. 그런 분위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 덩치가 큰 분들은 자기들 자존심 싸움으로 이렇게 하는데 덩치가 작은 이들은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